내 30년 특전사 경력으로 확실히 말하겠다. 몸에는 반드시 중력 가속도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한다. 강현우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올랐다. 그의 발은 바닥에서 10c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박동혁 선생님의 한 손이 그의 교복깃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70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완력이었다. 체육관 뒤편 어두운 골목에 5명의 고등학생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한 명은 이미 선생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고 나머지 넷은 도망갈지 남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동혁은 강현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긴 금속자를 꺼냈다. 그는 단숨에 자를 휘둘러 벽에 박혔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장난이 뭔지 가르쳐 주마. 너희가 학생을 괴롭히는 순간 물리학적으로 너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항이 바로 나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박 선생의 눈빛은 30년 특전사 경력의 강인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너희가 이민수에게 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지금부터 내 특별 수업을 통해 그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지. 박동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특전사 휘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물리적 정의의 법칙이다. 도망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벡터의 합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보여주마. 박동혁 70세의 이 고등학교 물리교사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했다. 30년간의 특전사 생활이 그의 몸에 새긴 습관이었다. 전역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일과는 군 생활 때와 다름없이 철저했다. 그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달린 후 집에서 철봉 운동과 팔굽혀펴기 100개로 마무리했다. 박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경비실의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몸이 녹슬면 정신도 녹슬지요. 김 씨도 운동 좀 하시지. 박동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여전히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다. 70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는 또다시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변하지 않는군.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새학기 첫날이었다. 그는 교과서와 준비한 실험 도구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다. 한빛고등학교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떠들며 교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박동혁이 교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교사들이 인사를 건넸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2학년 담당하시네요. 그래. 올해는 2학년 3반을 맡게 됐네. 젊은 영어 교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3반이요? 그 반에 강현우 무리가 있는데.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알고 있네. 문제아들이 있다지? 문제아라기보다는 학교의 골칫거리죠. 강현우는 지역의회 의원의 아들이라 선생님들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요.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게. 내가 못 다룰 학생은 없어. 그의 말에는 30년 특전사 경력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박동혁은 교무실에서 자신의 담당 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2학년 3반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몇몇 문제 학생들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기록이 있었다. 강현우, 김준호, 이동석, 서민재, 한지훈. 이 다섯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군. 그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지난 학기 3번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모두 학부모와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전학을 갔거나 등교를 거부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내가 어느 쪽인지 보여줄 때가 됐군. 박동혁은 자료를 정리하고 첫 수업을 준비했다. 그의 첫 수업은 2학년 3반 물리 시간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리에 앉아라. 학생들은 곧 자리에 앉았다. 교실 뒤쪽에서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동혁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무언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새 학기를 맞아 자기소개부터 하겠다. 나는 박동혁, 올해 너희 담임이자 물리교사다. 3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고 15년 전에 전역했지.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물리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이 우리 우주를 지배한다. 박동혁은 천천히 교실을 걸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당당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나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마. 나는 특전사에서 주로 인질 구출 작전을 담당했다. 약자를 구하고 악한 자를 처단하는 일이지. 그는 강현우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강현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요? 저희가 무서워해야 하나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뉴턴의 제3법칙처럼 말이다. 그는 강현우의 펜을 집어들었다. 내가 이 펜에 힘을 주면 이 펜도 나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돌려준다. 이해하겠나? 강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 물리 시간이니까요. 박동혁은 펜을 내려놓고 교탁으로 돌아갔다. 이번 학기 우리는 고전역학을 배울 것이다. 힘, 운동량, 에너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될 거다.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박동혁은 교실 분위기를 관찰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강현우의 무리는 계속 뒤에서 떠들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설 때 박동혁은 창밖을 통해 한 학생이 혼자 교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학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동혁은 학생 명단을 확인했다. 이민수, 2학년 3반. 성적이 우수하지만 최근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이민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이민수는 교정을 가로질러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때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발견했다. 야, 이민수, 어디 가냐?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이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강현우가 웃으며 다가갔다. 지난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 우리 시험 좀 도와줘야 하는데. 난 그런 거 못해. 뭐? 너 정말 까다롭게 구네.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강현우가 이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다른 친구들도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나 줘, 강현우. 난 그냥 공부하러 가는 중이야. 너 혼자만 잘 살면 다냐? 친구들도 좀 도와줘야지.
강현우의 소나기가 새졌다. 이민수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들려온 박동혁의 목소리에 학생들이 놀라 뒤돌아봤다. 박 선생은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그의 걸음은 특전사 시절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움직인 것이었다. 아,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이야기 중이었어요. 강현우가 재빨리 이민수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박동혁은 이민수의 상태를 살폈다. 이민수, 너는 먼저 가도 좋다. 이민수는 감사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강현우,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박동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의 어조가 숨어 있었다. 저희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요. 김준호가 변명했다. 걱정 마라. 내가 다음 담당 선생님께 양해를 구할 테니. 박동혁은 5학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다. 연구실은 단출했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물리 실험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물리학자들의 초상화와 함께 그의 특전사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자, 앉아라. 학생들은 마지못해 앉았다. 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그걸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이민수에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지? 그냥 시험 도움 좀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박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30년간 특전사에 있으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발달했다. 너희는 단순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야.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지난 학기 기록이다. 너희 5이 연루된 사건이 3건. 모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이지. 피해 학생들은 더 이상 이 학교에 없고. 강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다 오해였어요. 그리고 이미 해결된 일이고요. 해결? 돈으로 입막음을 한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나?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이 알면. 그래, 내 아버지는 의원이고 이동석의 아버지는 기업 임원이지. 그렇다고 너희가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박동혁은 책상에서 작은 쇠구슬을 집어들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 배운다. 너희가 누군가를 해하면 그 힘은 언젠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는 쇠구슬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튕겨오르겠죠. 서민재가 대답했다. 그래, 정확하다. 바닥에 힘을 가하면 바닥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구슬을 밀어 올린다. 박동혁은 구슬을 떨어뜨렸다. 구슬은 바닥에 부딪히고 튀어올랐다. 내가 너희의 담임이 된 것도 이런 이치와 같다. 너희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랄까? 강현우가 비웃듯 말했다. 선생님, 저희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다. 나는 그저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박동혁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3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구하고 악당들을 제압하는 훈련을 받았지. 그리고 지금도 나의 임무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을.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번 학기는 너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거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테니.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동혁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다음 수업에 가도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눈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5 학생들은 황급히 연구실을 나갔다. 박동혁은 창문을 통해 그들이 교정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상대든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 특전사의 첫 번째 교훈이야.
그날 오후 박동혁은 이민수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앉아라, 이민수.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 문제도 없다. 이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선생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강현우와 그 친구들이 널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이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기 힘들겠지만 도와주고 싶다.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이민수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시험 답안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면 그들은 이민수는 소매를 걷었다. 그의 팔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일어나요. 박동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고는 해봤니? 처음에는 했어요. 하지만 강현우 아버지가 의원이라서 학교에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전학 가거나 등교를 거부해요. 그래서 너도 결석이 많았구나.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가 무서워요. 특히 화장실이나 복도 끝같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이요. 박동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해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볼 테니. 하지만 선생님,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특전사 출신이 아니지. 난 30년간 악당들을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박동혁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이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이는 진정한 미소였다. 이제 가도 좋다. 만약 그들이 또 접근하면 나에게 즉시 알려라. 이민수가 연구실을 나간 후 박동혁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그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는 강현우 무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했다. 그날부터 박동혁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교정, 복도,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그의 특전사 훈련은 은밀한 관찰에 완벽하게 적용되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할 수 있었다. 3일 후 그는 강현우 무리의 패턴을 파악했다. 그들은 주로 체육관 뒤편 골목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가 없고 교사들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였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전술이 있군. 박동혁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체육관 뒤편 골목의 지형을 자세히 살폈다. 출입구, 은신처, 소리가 울리는 방식까지. 그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틀 후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얻었다. 방과 후 이민수가 황급히 그의 연구실로 찾아왔다. 선생님, 강현우가. 그들이 체육관 뒤로 오라고 했어요. 오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처리하마. 넌 집으로 가거라. 하지만 선생님, 걱정 마라. 내가 30년간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동혁은 그를 학교 정문까지 배웅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체육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다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민수 대신 너로 대리만족해야 하나? 강현우가 1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을 밀치며 말했다. 제발 놔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바로 내 잘못이야. 강현우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였다. 그 손 그대로 멈추게. 박동혁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모든 학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선생님. 서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박동혁은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항상 어둠 속에 숨어 행동하지. 강현우는 금세 태도를 바꾸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그냥 이 후배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주먹을 들고 대화하나? 박동혁은 겁에 질린 1학년 학생에게 다가갔다. 넌 먼저 가거라. 학생은 감사의 표정으로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체육관 뒤 골목에는 박동혁과 5명의 학생들만 남았다. 우리만 있으니 이야기하기 편하군. 이제부터 내가 특별 수업을 진행하겠다. 내 30년 특전사 경력으로 확실히 말하겠다. 몸에는 반드시 중력 가속도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한다. 박동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현우의 교복깃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 강현우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올랐다. 그의 발은 바닥에서 10c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게 바로 힘과 가속도의 관계다. F는 ma. 내 힘이 너의 질량에 얼마나 큰 가속도를 주는지 느껴지나? 박동혁은 강현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긴 금속자를 꺼냈다. 그는 단숨에 자를 휘둘러 벽에 박았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장난이 뭔지 가르쳐 주마. 너희가 학생을 괴롭히는 순간 물리학적으로 너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항이 바로 나다.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도망칠지 말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너희가 이민수와 다른 학생들에게 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지금부터 내 특별 수업을 통해 그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지. 박동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특전사 휘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물리적 정의의 법칙이다. 도망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벡터의 합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보여주마. 김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는 박 선생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박동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관성의 법칙을 잊었나 보군.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게 되지. 그는 김준호의 팔을 붙잡아 살짝 돌렸다. 김준호는 그대로 자신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향해 쏠렸다. 우리 몸은 여러 관절로 이루어진 지뢰라고 할 수 있지.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동석과 서민재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박동혁은 몸을 낮추고 빙글 돌았다. 두 학생은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너희의 운동량이 서로에게 전해진 거지. 한지우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박동혁은 금속자를 던져 그의 앞에 꽂았다. 한지우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내 손의 위치 에너지가 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지. 물리학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 강현우는 벽에 붙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제발, 저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 그래, 의원이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널 구해줄 수 있을까? 박동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항상 너를 보호해주지는 않아. 물리학 법칙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든. 그는 강현우의 앞에 섰다.
내가 이민수의 팔에 멍을 들게 했지? 아마도 이렇게? 박동혁은 강현우의 팔을 잡아 약간의 압력을 가했다. 강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파? 이민수도 똑같이 아팠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은 언젠가 너에게 돌아온다. 그는 강현우를 놓아주었다. 강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동혁은 5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정의다. 내가 너희를 때린 것은 아니지. 단지 너희의 운동 에너지를 재분배했을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녹음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녹음되어 있다. 이민수,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증거지. 강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어떻게? 30년 특전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이다. 나는 이미 너희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지. 박동혁은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첫째, 이 녹음본을 경찰과 학교에 제출하고 너희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 물론 너희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될 거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둘째,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녹음본은 봉인하고 나는 너희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모든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둘째, 3개월간 매일 아침 등교 30분 전에 학교에 와서 청소 봉사를 한다. 셋째, 내가 방과 후에 진행하는 특별 물리 수업에 참여한다. 물리 수업이요? 김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물리학을 통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너희의 행동도 달라질 테니까. 특히 힘의 균형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될 거다. 박동혁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선택해라. 지금 당장.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두 번째 선택이요. 선생님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만약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녹음본은 즉시 공개된다. 박동혁은 주머니에서 5개의 작은 메달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특전사 시절 받은 메달의 복제품이다. 각자 하나씩 가져가라. 혼란스러운 표정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메달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2번째 기회의 상징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존경심의 시작일까?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내일 아침 7시 30분 교문 앞에서 보자. 학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박동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특전사 시절 그는 적을 제압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전략으로. 오늘은 둘 다 사용한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5명의 학생들이 모두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시에 왔군. 좋아. 박동혁은 청소 도구를 나눠주었다. 강현우와 김준호는 1층 복도, 이동석과 서민재는 2층 복도, 한지호는 나와 함께 화장실을 청소하겠다.
학생들은 말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박동혁은 한지훈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선생님.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지?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죠? 박동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강현우가 워낙 강하고 약한 마음도 물리하게 한 현상이지. 강한 외부 힘에 의해 방향이 바뀌는 것. 하지만 내면의 힘을 키우면 외부 힘에 저항할 수 있어. 한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화장실 청소를 마쳤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박동혁은 5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청소는 잘했다. 이제 2번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그는 이민수를 불러왔다. 이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 자, 이민수에게 할 말이 있지? 강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다른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였다. 이민수, 미안해. 정말로. 내가 널 괴롭힌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사과했다. 이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강현우가 대답했다. 앞으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오히려 널 보호해 줄게. 이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박동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수업 시작할 시간이다. 오늘 방과 후 1번째 특별 물리 수업이 있을 테니 잊지 마라. 그날 오후 5 학생들은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박동혁의 연구실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학교 체육관으로 안내했다. 오늘의 주제는 균형이다. 물리학에서 균형이란 여러 힘이 서로를 상쇄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박동혁은 체육관 한가운데 매트를 깔았다. 자, 강현우. 먼저 너와 시작하겠다. 강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박동혁은 그에게 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2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거라.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자세의 기본이다. 중심이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지. 그는 강현우의 자세를 조금씩 교정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세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중심을 잃으면 쉽게 넘어진다. 박동혁은 갑자기 강현우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강현우는 바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보이지? 외부 힘에 쉽게 흔들리는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다. 내면의 균형이 없기 때문이지. 그는 5 학생 모두에게 기본적인 균형 자세를 가르쳤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세를 익혀갔다. 물리학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 3시간 동안 박동혁은 학생들에게 특전사에서 배운 기본적인 자세와 균형 유지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자기 통제와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아침에 또 보자. 학생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눈빛을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매일 아침 청소 봉사를 했고 방과 후에는 박동혁의 특별 수업에 참여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 자세가 맞나요? 이동석이 물었다. 박동혁은 그의 자세를 확인했다. 거의 다 왔다. 팔꿈치를 약간만 더 구부려봐. 와, 정말 안정감이 느껴져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균형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날 특별 수업이 끝난 후 강현우가 박동혁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지? 왜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신고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동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전사에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적을 제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다. 너희는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너희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아.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힘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쳤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괴하거나 보호하거나. 내 아버지는 아마도 전자만 알려주셨을 테지만 진정한 힘은 후자에 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또 다른 법칙이지. 에너지 상태의 전환. 다음 날 학교는 작은 소동으로 떠들썩했다. 3학년 학생 몇 명이 1학년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그 상황에 개입했다. 야, 그만둬.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강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3학년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뭔데 참견이야?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고 이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1학년 학생 앞에 서서 3학년들과 맞섰다. 3학년들은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마지못해 물러났다. 박동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물리적 정의의 법칙. 모든 부정적 에너지는 결국 긍정적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한 달이 지났다.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청소 봉사는 이제 자발적인 활동이 되었고 박동혁의 특별 물리 수업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주제로 수업하실 건가요? 강현우가 연구실로 찾아와 물었다. 박동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보이지 않는 힘이요? 그래. 중력, 전자기력과 같은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지니지.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선생님, 제가 전학생과 선생님 수업에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그 애가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누구든 환영이다. 강현우가 떠난 후 박동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정에서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의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요. 강현우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박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박동혁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에게는 마법이 아니라 30년간의 경험과 물리학적 원리가 있었다. 그날 오후 특별 수업은 학교 뒤편 작은 들판에서 진행되었다. 이민수와 몇몇 학생들이 새롭게 참여했다.
오늘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을 배운다.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 중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중력과 전자기력 뿐이다. 박동혁은 작은 나침반을 꺼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지구의 자기장에 반응한다. 우리는 자기장을 볼 수 없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침반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강현우, 너와 너의 친구들이 이전에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거라. 강현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부정적인 영향이었죠.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지? 이동석이 대답했다. 저희가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1학년들이요. 그래.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학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한지훈이 말했다.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두 긴장하고 경계했는데 이제는 좀 더 편안해 보여요.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 물리학에서는 이를 파동 효과라고 부른다. 그는 웅덩이에 작은 돌을 던졌다. 동심원 모양의 파동이 퍼져나갔다. 보이지? 작은 돌이 이렇게 넓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업이 끝난 후 이민수가 박동혁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강현우와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았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박동혁은 웃었다. 비밀이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박동혁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박 선생님, 들어오세요. 교장 김영호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강현우 학생의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최근 많이 달라졌다면서 이유를 물어오셨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셨나요? 예, 놀랍게도요. 집에서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한다고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것 참 다행이군요. 그런데 교장이 망설이며 말했다. 강 의원께서 박 선생님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동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군요. 언제 만나면 될까요? 내일 오후 4시 여기 교장실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특전사 시절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법을 배웠다. 강현우의 아버지가 자신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강현우의 아버지 강도윤 의원이 교장실에 나타났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의 50대 남성이었다. 박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의원님. 두 사람은 교장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제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이 말했다. 최근 들어 현우가 놀랍게 변했더군요. 학교에 일찍 가겠다고 스스로 일어나고 집에서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물리학에 큰 흥미를 보이고요. 박동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강도윤은 잠시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뿐인가요? 강도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제 아들이 선생님을 무척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선생님의 특전사 경력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박동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3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통제와 책임감입니다. 특전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위협하거나 체벌하신 적은 없습니까? 교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없습니다. 저는 단지 현실을 직면하게 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요. 강도윤은 잠시 박동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박동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저도 군 복무 시절 특수부대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규율, 책임감, 리더십. 제가 현우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했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대신 현우에게 힘과 권력만을 강조했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것이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동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제 아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교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군요. 저는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 오히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계시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강도윤이 말했다. 강도윤이 떠난 후 교장은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 의원님을 그렇게 설득하시다니.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박동혁은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정에서는 강현우와 이민수가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다. 한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학생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다. 다음 날 학교는 큰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한빛고등학교가 시에서 주최하는 학교폭력 예방 모범 사례 공모전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아침 조회에서 이 소식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학교의 2학년 3반 학생들의 변화가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동혁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모전 발표회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다. 교장은 박동혁에게 학교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혁이 제안했다. 학생들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강현우와 이민수가 함께 발표했으면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학생이 이제는 함께 학교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교장은 동의했고 두 학생에게 발표를 준비하도록 했다. 강현우와 이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열정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희가 뭐라고 발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말하면 된다.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강현우가 물었다. 그날 체육관 뒤에서 있었던 일도 말해야 하나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어떤 이야기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거라. 두 학생은 며칠 동안 발표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은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정리했다. 박동혁은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었다. 발표의 전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최근 한빛고의 모범 사례 선정을 시기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강현우 무리가 더 이상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하려 했다. 선생님, 서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박동혁의 연구실로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대성고 학생들이 강현우를 찾고 있어요. 박동혁은 즉시 일어났다. 어디서? 학교 정문 앞이요. 벌써 몇몇 학생들이 다쳤대요. 박동혁은 서둘러 정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몇몇 교사들이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지만 대성고 학생들은 거칠게 행동하고 있었다. 강현우 나와. 겁쟁이처럼 숨어 있지 말고. 대성고 학생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박동혁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다. 대성고 학생은 약 10명 정도였고 그들 중 몇몇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봐, 학생들. 이러면 안 되지. 한 교사가 말했지만 학생들은 무시했다. 그때 강현우가 학교 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김준호, 이동석, 서민재, 한지훈이 따라왔다. 날 찾았다면서? 여기 있어. 강현우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군. 내가 요즘 착한 학생 코스프레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웃기지 마. 넌 그냥 겁쟁이일 뿐이야. 대성고 학생들이 한 발짝씩 다가왔다. 그때 박동혁이 강현우 앞으로 나섰다. 여기까지다. 학생들,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른 학교를 찾아오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야. 누구세요? 비켜요, 할아버지. 우리는 강현우하고만 얘기하면 돼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나는 이 학생들의 담임이자 물리교사다. 그리고 너희에게 한 가지 물리학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너희가 폭력을 사용하면 그 폭력은 결국 너희에게 되돌아온다. 대성고 학생 중 한 명이 비웃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비켜요, 안 그러면. 그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박동혁은 쉽게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학생의 손목을 잡아 방망이를 빼앗았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되지.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70세 노인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3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마.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어. 대성고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 상황이 예상과 달라진 것에 당황한 듯했다.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첫째, 조용히 돌아가는 것. 둘째, 경찰에 신고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니? 학생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다. 현명한 선택이군. 그리고 기억해라.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아.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되는 거야. 대성고 학생들이 떠난 후 강현우가 박동혁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강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저였다면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 그들과 대화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박동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박동혁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일 발표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떻겠니? 박동혁이 제안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시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모범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여러 학교의 대표들이 모였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빛고등학교의 차례가 되자 강현우와 이민수가 함께 단상에 올랐다. 그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이민수입니다. 저는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두 학생의 솔직한 고백에 회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우리 학교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수가 이어받았다. 저는 매일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복도를 걷는 것도 모두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선생님의 등장으로요. 강현우와 이민수는 박동혁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었는지. 선생님은 우리에게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이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해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죠. 강현우는 어제 있었던 대성고 학생들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동혁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30년간의 특전사 생활, 그리고 15년간의 교직 생활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교육감이 직접 박동혁에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군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변화할 기회를 준 것뿐이죠. 박 선생님의 방법론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 폭력 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동혁은 잠시 생각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한 일이죠. 교육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박 선생님께서 다른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주신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 학교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교장은 박동혁에게 특별한 감사패를 수여했고 학생들은 그를 위한 깜짝 공연을 준비했다. 강현우가 모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선생님,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물리 법칙을 넘어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동혁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30년간 특전사에서 그리고 15년간 교직에서 추구해온 것이구나.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6개월이 지났다. 한빛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 폭력 사건은 거의 사라졌고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특히 2학년 3반은 학교의 모범이 되어 평화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강현우가 박동혁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어떤 프로젝트지?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강연 같은 거죠.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지? 저와 이민수가 함께 발표를 준비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리학 원리를 활용한 선생님의 교육 방식도 소개하려고요. 내 방식이라. 너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니? 강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물리적 정의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니까요. 좋은 이름이군. 물리적 정의. 나도 마음에 들어. 그날 오후 박동혁은 학교 뒷산에 올랐다. 그곳은 그가 종종 명상을 하러 가는 장소였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학교를 내려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다. 물리적 정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30년 특전사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을 교실에서 실천한 셈이군.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민수였다. 선생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민수구나. 무슨 일이지?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내가 감사할 일은 없어. 변화는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학교 화장실이 무서웠을 거예요. 강현우와 그 친구들은 계속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겠죠. 이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체육관 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강현우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동혁은 웃었다. 그건 강현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그날이 강현우에게는 그런 순간이었던 셈이지.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마치 슈퍼히어로 같아요. 박동혁은 크게 웃었다. 나는 그저 오래된 물리 교사일 뿐이야. 슈퍼히어로라면 더 멋진 제복을 입고 다녔겠지. 이민수도 웃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물리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내가 물리학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박동혁은 감동했다. 교사로서 학생에게 영감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거라.
물리학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니까. 이민수가 떠난 후 박동혁은 다시 학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특전사 생활과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았다. 두 길은 얼핏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한 달 후 박동혁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교육혁신가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그는 짧은 소감을 말했다. 저는 3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고 15년간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두 직업은 겉보기에 매우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학생들이 앞줄에 앉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본 원리를 배웁니다. 작용과 반작용, 에너지 보존, 연력학 법칙. 이 법칙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특전사 훈장을 들어보였다. 이 훈장은 제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증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이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쳤다. 시상식이 끝난 후 교육감이 박동혁에게 제안을 했다. 박 선생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총괄 자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과 방법론을 더 많은 학교에 전파할 수 있을 겁니다. 박동혁은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한빛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학교에 물리적 정의의 원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었다. 1년 후 박동혁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학교는 그를 위한 특별 송별회를 준비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로 가득 찼다. 강현우가 모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제 학생회장이었다. 박동혁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멘토였고 가이드였으며 때로는 엄격한 훈련교관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리학을 통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셨죠. 강현우는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선생님은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저희 모두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제작한 물리적 정의의 상징입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수정 구슬이 있었다. 그 안에는 뉴턴의 요람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구슬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요. 박동혁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단상에 섰다. 여러분, 내가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30년간 복무하며 나라를 지켰지만 교사로서 15년간 여러분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슬을 들어보였다. 이 구슬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박동혁은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동혁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원한 전투는 없다. 특전사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수정 구슬이 들려 있었다. 달빛이 구슬을 통과해 아름다운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마치 그가 학생들의 삶에 남긴 영향력처럼. 박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의 전투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물리적 정의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강현우, 이민수,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을 통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